문을 열기 전에 밖을 살펴보는 것처럼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호입니다. 25년간 금융보안 자문으로 일하다 이제는 우리 세대를 위한 디지털 안전 교육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신문을 펼치거나 텔레비전을 켜면 요즘 온통 디지털 사기 소식뿐입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금융 사기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가을 대구에 사는 제 친구 강하늘 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늘 씨는 은행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 한 통에 1,000만 원 넘는 돈을 송금할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실제 은행 직원의 만류로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그 충격으로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호야, 내가 평생 남들 돈 지켜주는 일을 했는데 내 돈은 지키지 못할 뻔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디지털 사기는 이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 위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숲에서 길을 찾는 방법이 있듯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안전 지도입니다. 이제 청년들보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대체로 젊은 세대보다 금융 자산이 많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에게는 큰 물고기입니다. 둘째,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세대입니다. 누군가 공손하게 대하며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익숙지 않아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이상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해도 부끄러움이나 자책감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않습니다. 이런 침묵이 사기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겪은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봄, 제 휴대전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추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니 링크를 통해 신청하라는 것이었죠. 순간적으로 손가락이 링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렇게 갑자기 추가 혜택을 준다고? 결국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확인해 보니 그런 제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쉽게 속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사기는 치밀하게 계획되고 전문적으로 실행됩니다. 국내 유명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사기 문자나 이메일은 보통 사람이 진위를 구별하기 매우 어렵게 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속임수 패턴과 이를 알아채는 방법. 둘째, 스마트폰 기본 보안 설정으로 위험을 크게 줄이는 방법. 셋째,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는 방법. 디지털 세상은 마치 큰 도시와 같습니다. 위험한 곳도 있지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알면 편리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보안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좋은 습관입니다. 마치 집을 나설 때 문을 잠그는 것처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도 몇 가지 안전 수칙만 지키면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76살 이명희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명혜님은 처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무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보안 설정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 손주들과 화상통화도 하고 뱅킹도 안전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요즘은 동창회 단체방을 직접 만들어 관리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아요. 옛 친구들과 다시 소통하니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답니다. 명예님처럼 여러분도 디지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몇 가지 기본 지식과 실천뿐입니다.
특히 오늘 배우실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의심스러울 때는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겁을 주는 상황이라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급한 일이라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지혜를 쌓았습니다. 그 지혜를 디지털 세상에서도 발휘할 때입니다. 단지 몇 가지 새로운 규칙만 알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세상의 위험들과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들 놓치지 마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의심스러운 전화 알아차리기입니다. 요즘 가장 흔한 사기 수법 중 하나가 바로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2살 오경숙 할머니는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할머니의 계좌가 마약 거래에 연루됐으니 즉시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다행히 경숙 할머니는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서 들었던 보이스피싱 강의가 생각나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 전화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전계좌라는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국제전화번호 즉 0이나 00 같은 숫자로 시작하는 번호에도 주의하세요. 더불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이런 전화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앱을 열어 설정에서 스팸 차단이나 스팸 번호 자동 차단 기능을 켜두세요. 직접 설정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설정 하나로 수상한 전화의 상당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 메시지 속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짜 문자는 보통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긴급함을 강조합니다. 오늘까지만 또는 즉시 확인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이나 배송업체를 사칭합니다. 셋째, 거의 항상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누르면 위험한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의정부에 사시는 78살 정영진 할아버지는 코로나 추가 지원금 신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 있는 주소를 눌렀더니 정부 사이트처럼 보이는 페이지가 나왔고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틀 후 통장에서 2천만 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으려면 문자에 포함된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안내라면 해당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설정에서 스팸 메시지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 두면 많은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주제는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로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처럼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또 여러 서비스에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이런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살 장미영 여사님은 손주 생일을 모든 비밀번호로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한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사기꾼들은 이 비밀번호로 미영님의 여러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은행 계좌와 소셜미디어까지 모두 해킹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좋은 비밀번호는 어떻게 만들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4자리 이상의 숫자 조합을 사용하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처럼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서비스 예를 들어 은행, 어플이나 전자지갑 등은 더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하세요. 또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 기능을 활용하면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 설정도 한 번만 해두면 평생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 가족의 도움을 받아 설정해 보세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앱 설치 시 주의사항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앱은 마치 집에 들이는 손님과 같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살 최영호 선생님은 손주가 보내준 게임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은 공식 앱이 아닌 곳에서 받은 것이었고 결국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앱 설치 시 꼭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식 앱 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으세요. 둘째, 앱이 요구하는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단순한 손전등 앱이 연락처나 위치 정보를 요구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리뷰와 평점을 확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평가가 좋은 앱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앱은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앱이 많을수록 보안 위험도 커집니다. 이제 다섯 번째 주제인 무선 네트워크 안전하게 사용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페나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은 편리하지만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접속 가능한 열린 네트워크는 매우 위험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73살 김동훈님은 동네 카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며 인터넷 뱅킹으로 공과금을 납부했습니다. 며칠 후 계좌에서 원인 모를 출금이 발생했고 알고 보니 누군가 공용 와이파이를 통해 그의 뱅킹 정보를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다음 수칙을 지켜주세요. 첫째, 가능하면 개인 휴대전화 데이터를 사용하세요. 둘째,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금융 거래나 중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일은 피하세요. 셋째, 집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웃이나 외부인에게 쉽게 알려주지 마세요. 이 다섯 가지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디지털 위험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조치를 취하세요. 첫째,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동결을 요청하세요.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둘째,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국번 없이 112나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에 연락하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 중인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세요. 특히 금융 관련 비밀번호는 즉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76살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수님은 수상한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한 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즉시 은행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신속하게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덕분에 실제 금전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스마트폰도 초기화했습니다. 영수님의 빠른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디지털 사기의 대부분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긴급함, 두려움, 기대감 같은 감정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정말 합리적인가?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요구할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울산에 사시는 79살 이한수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하루 이상 생각한 후에 한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바로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번호를 검색해 본다. 어떤 링크든 클릭하기 전에 가족에게 물어본다 등의 간단한 원칙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한 주의와 기본 지식만 있다면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가족과의 화상통화, 편리한 쇼핑, 다양한 정보 접근 등 디지털 세상이 주는 혜택은 무궁무진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80살 한명숙 할머니는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배운 후 이제는 매일 해외에 있는 자녀,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즐깁니다. 심지어 요리 동영상을 보며 새로운 요리법도 배우고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 글쓰기 취미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세상은 또 다른 인생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명숙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적절한 주의와 함께 디지털 세상을 즐겨보세요. 두려움의 숨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앞서 살펴본 5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의심스러운 전화 알아차리기, 문자 메시지 속 함정 피하기,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 앱 설치 시 주의사항,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 안전하게 사용하기. 이 기본 원칙들만 지켜도 여러분은 디지털 세상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5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종합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마치 큰 바다와 같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롭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수영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다가 무서워 평생 해변에만 머무르는 것보다 기본적인 수영법을 익혀 바다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랜 세월 보안 분야에서 일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보안 시스템은 사람의 현명한 판단력입니다. 아무리 비싼 보안 장치도 사용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집니다. 반대로 기본적인 주의만 기울여도 대부분의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시는 82살 임광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호 할아버지는 컴퓨터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지만 손자의 권유로 스마트폰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화와 문자만 사용하셨지만 점차 다양한 기능을 배우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철칙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손주에게 물어본다. 이 간단한 원칙 덕분에 광호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디지털 사기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양시에 사시는 75살 조현우 선생님은 은퇴 후 우울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의 권유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매일 동영상으로 태극권을 배우고 온라인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심지어 직접 요리 블로그까지 운영하고 계십니다. 현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내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공식 번호로 확인하세요. 특히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전화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둘째, 문자 속 인터넷 주소는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안내라면 해당 기관 공식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비밀번호는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쉬운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앱은 공식 스토어에서만 내려받고 요구하는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필요 이상의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장소의 무선 인터넷에서는 금융 거래나 중요한 개인정보 입력을 피하세요. 가능하면 개인 휴대전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울 땐 멈추고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주변에 물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하루 디지털 안전 점검의 날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날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있는 앱을 정리하고 중요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탈퇴합니다. 마치 집 대청소를 하듯이요.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항에 사시는 80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75살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걸기조차 어려워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지금은 손주들보다 더 많은 앱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은행 업무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처리하시고 온라인으로 주식 투자까지 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번에 한 가지씩 배워나가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져 있더군요. 지금은 집 밖에 나갈 때 지갑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챙깁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걸음을 떼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바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이용하는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외로움, 두려움, 욕심, 호기심 같은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자녀나 손주를 사칭하거나 큰 상금이나 혜택을 미끼로 삼거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부추깁니다. 이를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이 푹받칠 때일수록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지나치게 좋거나 너무 급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광주에 사시는 77살 윤미경 할머니는 어느 날 손자라는 사람에게서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미경 할머니는 먼저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약속대로 손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기였고 미경 할머니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내가 당황해서 판단력을 잃기를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난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미경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식과 주의만 있다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멀리 있는 가족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관심 있는 정보를 찾아보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과 추억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 하나하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만의 디지털 안전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모두의 지혜가 모여 더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 유용한 건강관리 앱 활용법, 그리고 디지털로 취미생활을 즐기는 방법 등 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떤 주제가 가장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우선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이 안전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